예, 월요일 맞수 토론으로 이어갑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6.3 지방선거까지 오늘로 딱 100일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장 주요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요. 윤석열 절연을 요구하면서 이대로면 서울도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계엄 이후에도 여러 차례 했던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국민들은 절연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저는 당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속마음이 그런 입장 표명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뭐 그때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위험하죠.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도 다른 이런 입장을 당이 계속 견제한다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TK 지역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할 겁니다. 예, 맞수 토론 첫 번째 주제, 당대표가 리스크, 국민의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쭐게요. 방금 오세훈 서울시장도 저도 위험하죠라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방선거 앞두고 최대 리스크 장동혁 대표 이렇게 분석해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 때문에 지방선거 다 지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널리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론조사에도 보면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은 점점 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리얼미터는 그래도 우리 당에 가장 좀 그나마 우호적으로 잘 나오던 곳이에요. 근데 저걸 보면 저게 ARS 조사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조사. 갤럽, 조사는 이제 면접원 조사니까 그거는 아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은 사람들과 절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장동혁 대표 본인입니다. 예.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민주당 지방선거 준비하는데 숨은 엑스맨이 장동혁이라는 얘기는 시중에 파다해요. 근데 사실 민주당 안에서도 오만하다고 소리 들을까봐 어게인 2018년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거를 현직 서울시장이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이 2018년에 재연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로서는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제 듣고 있고요.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제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를 나오려면 이제 그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천 룰을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현직 당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어금니를 꽉 물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뭐 듣기 좋게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금니를 꽉 물고 뭔가 각오를 했지 않나 싶고요. 예. 그 각오라고 하는 게 지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촉발제가 될지 아니면 지방선거 참패 이후를 준비하는 어떤 디딤돌이 될지 뭐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예. 배수진을 쳤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까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사실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김 빠졌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설계를 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성토가 안 나오게 좀 유도한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긴 하는데 의원들도 좀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둘 다 뭐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 될까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아침에 어디 인터뷰 나오셨어요. 예. 인터뷰 나오셔서 의총 결과를 보자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 제가 알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그 여러 의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대로는 못한다라는 얘기들을 이심전심으로 공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총에서 굉장히 강력한 얘기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 오세훈 게 아닙니까? 예. 저분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당 분위기가 그냥 계속 야 당명 개정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걸로 밀고 나가고 통합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걸로만 계속 밀고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저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런 얘기하다가 뭐 일부는 미리 나가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나름대로 이 의총에서 그 의견이 쏟아질 것을 예상을 해서 당 지도부에서는 나름 이걸 어떻게 막기 위한 방책으로 아하. 시간 끌기 같은 것들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조은희 의원은 그래서 입틀막과 다름없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입을 틀어막든가 말든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해야죠. 하는 거죠. 뭐 예. 그거를 뭐 의총에서 나와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끌어내고 이러지는 못할 거니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집행부 그리고 원내 지도부가 이른바 회의의 기술, 잔기술을 핀 거죠. 잔기술 핀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지나면 1시간 정도 지나면요. 의총 아무리 긴급한 의총이어도 원내 지도부가 이후 약속 다 없애고 대기해라 이렇게 막 이야기하지 않으면 점심 약속 있는데 맞아요. 뭐 지역구 약속 있는데 그래서 가요. 오늘 그랬대요. 예, 그래 버리면 이제 다 빠지고 나면 저 정족수가 안 되니까 다음 회의 하시죠.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를 두고 이제 회의의 기술, 정치적 잔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잔기술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이 있으면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끝장을 보든지 토론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걸 보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될 대로 되라 이런 거 총선에 자기들 목이 걸려 있거나 그러면 저렇게 했겠어요? 될 대로 되라 했겠어요? 문 걸어 잠그고 죽기 살기를 했겠지. 근데 강 건너 불구경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윤 어게인의 주류는 지금 장동혁 지도부잖아요. 그런데 의총을 주관하는 건 장동혁 대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송원석 원내 지도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른바 주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윤들인데 여기서도 벌써 이렇게 저렇게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지금의 송원석 원내 지도부와 구주류는 그냥 큰 소리 나지 않고 장동혁 지도부가 하자는 대로 그냥 가자. 예. 큰 소리 나봐야 뭐 좋은 거 있냐. 그리고 TK 지역은 뭐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들로서는 따뜻한 안방 그대로 지킬 수 있으니까 큰 걱정 안 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뭐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득권은 그냥 보장되니까 이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지도부 총사퇴 뭐 이런 얘기들 나올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싫고 예.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넘어가자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소속 의원들이라도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당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다들 아유 야 그래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자포자기적 심정이거나 혹은 솔직히 뭐 내일도 아닌데 뭐 이거 지방선거에서 진들 내가 무슨 배지 뛰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런 어떤 강 건너 불구경 식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종합돼서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각각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가장 오른쪽 2월 세 번째 주가 오늘 발표된 건데 그래프를 봐도 더 벌어졌죠.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언급했던 그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당권 유지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지금 뭐 지방선거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숨기지 않고 라디오에서 그냥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변화를 할 가능성은 없네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장동혁 지금 대표는 사면 초과거든요. 한동훈계와 이게 갈등을 빚는 건 뭐 오래된 얘기인데 예.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친윤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보면 그냥 닭 보듯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친윤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아주 소수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들,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과만 지금 거기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일 날 느닷없이 윤석열과 절연하자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그런 절박감의 표시라고 봐요. 예. 사실은 당내에서 내가 고립무원이고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데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마저 내가 버림받으면 나는 이제 끝장이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그런 발표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TK 지역만 좀 승리한다라고 하면 어게인 2018년 그러면 그 후과를 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내부 총질했던 그 세력 때문입니다. 내부 총질한 세력을 척결합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뻔뻔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먹힐까 싶고요. 예. 지금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는 당대표가, 그걸 이끌어야 되는 당대표가 당권,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무슨 대선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 연불보다 제법에 눈이 어두우니 그 연불이 연불로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뭐 트로트인지 연불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당을 승리로 이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본인의 주도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의원 시절에 상임위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부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난 이재명 노선을 따라갈란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 내부를 단단히 모으고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다 이렇게 잠재우고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틀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권으로 나가면 된다. 그리고 그때 가서 중도 확장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다 좋은데. 예. 상대가 윤석열이냐고. 그 정치 초년생 그리고 뭐 이렇게 버럭버럭 화나내고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그 엉망진창의 윤석열이 아니고 능수능란하게 정치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행정 능력도 갖추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인데다가 여당이 그 소수 여당이 아니고요. 압도적 다수 여당이고 또 그 정부 여당이 그렇게 한 몸처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파고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소수가 될 뿐이지 그게 어떻게 그 상대의 방패를 뚫어내는 창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 제밥의 눈이 어두워서 본인이 해야 될 연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트로트 공연장에 있는지 연불을 외워야 되는 장소에 있는지도 좀 분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은 뭐 중간에 여러 설명이 있었지만 그럼 지금 장동 대표의 머릿속에는 대권까지도 생각이 그럼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가끔 뭐 차기 대선 주자 이렇게 하면 꼭 1, 2위에 본인이 나오거든요. 그거야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야권 쪽에서는 당 대표니까 본인한테 표가 이렇게 몰리고 관심 지지가 있겠죠. 예. 다 허망한 거예요. 황교안은 어디 갔는데요 지금. 그때 예. 압도적 1위였고요.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또 어디 갔는데요.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죠. 선거 지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원외 당협위원장들끼리도 정면 충돌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라는 의견이 단체로 나온 게 있는가 하면 또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라는 곳에는 장동혁 대표 흔들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지금 당내 민심은 어떤 거예요? 당내 민심은 갈려 있는 거죠. 예, 그 이른바 그 지지 선언을 낸 분들이야 이제 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반대 선언을 낸 분들은 공천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외부적인 탄압, 당 지도부로부터의 압박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낸 분들이고 예. 나머지 분들이야 뭐 어떻게 보면은 당 지도부와 노선을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공천이라든가 지금 공천 앞두고 있잖아요. 예. 시도 의원들 공천을 앞두고 있는데 그 공천을 대개 당협위원장들이 그 추천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 제동을 걸기 시작하면 상당히 피곤해지거든요. 뭐 그런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이재명 노선을 갖다 걷겠다는 거는 이재명 그때 당 대표가 박용진 의원 공천 학살했듯이 나도 누구든지 공천 학살해도 뭐 이재명도 대통령 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신가 본데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때 카운터 파트너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지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굉장히 영악하다는 말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영악하게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방법의 그 수단을 사용해서 당을 만들어가고 통치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아까 능수능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하는 그 SNS를 통한 그 정책 제시를 보시더라도 그 전문가들이 봐도 그렇고 시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 지적들과 정책 대안과 방향에 대해서 다들 박수 보내고 호감을 미치고 있고요.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도 매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야당 대표가 비판을 하더라도 상당히 대안 제시를 하면서 동시에 뭐 좀 이렇게 그 시장 넓게 보고 운동장 넓게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미주알, 고주알 시비 거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아. 또 뭐 관세와 관련해서도 그냥 발목 잡는 거로만 하고 있어서 오늘 뭐 일간지에서도 이 격동하고 있는 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왜 야당 대표가 발목 잡기로만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올 정도니까 저는 야당 대표로서의 장동혁 대표의 능력 그리고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어떤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무조건 시비 걸고 무조건 비판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야당한테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김정욱 의원께 여쭙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7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가는 것으로 좀 본격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낮 12시에 갑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뭐 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뭐 기자들이 예측하듯이 지금 이제 대구라든가 그 부산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그 사실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장동혁 지도부, 장동혁 대표나 그리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가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나 혹은 그 영남 지역에서 부산에서 그 선거에 나가서 승리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아마 가장 두려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더 이상 윤 어게인 세력에 의해서 당이 지배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메시지 같은 걸 낼 거예요. 예. 윤석열 노선을 따를 것이냐, 한동훈 노선을 따를 것이냐, 비상계엄을 계몽력이라며 찬양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절연하고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입장에 쓸 것이냐, 뭐 그런 메시지를 더 강하게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한 달 전쯤인가요?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에 갔었잖아요. 네, 그때 썰렁했죠. 좀 뜨뜻미징했다는 평가가 나고 영상으로 봐도 좀 그랬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어떨지 좀 비교가 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